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 2월 22일 토요일 아침에 활짝 열렸습니다. 예, 좀 전에 이렇게 누가 뭘 이렇게 갖다 줬는데요. 오늘 날짜 찍혀 있는 부분에다가 12월 13일, 10월 19일자를 갖다 줘서 아유 깜짝 놀랐네. 그래요. 2014년 2월 22일이죠. 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주말 아침을 열어드리는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의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예. 오늘도 또 이거 달고 나왔죠, 진짜? 예. 이게 이제 뭔지 저번 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요번 주 방송 보는 분들은 이게 또 뭘까? 저게 뭐지? 막 이러고 지금 막 화면 앞으로 오고 계시죠? 예. 이게 막 확실히 이반장 주식민원 처리반을 열심히 본 분과 안 본 분의 차이라니까. 예. 혹시 못 본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시는 분들은 예, 다른 분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뭐 옆에 봐도 얘기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슬슬 지금 포맷이 조금씩 예, 구성이 바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마 3월 중순부터는 확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는 예, 이반장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더 중요한데 실은 전혀 우리 시청하신 전화 주신 분이 감을 못 잡고 전혀 딴 걸 중요하게 보실 때는 제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이제 제가 또 짚어드려요. 이런 코너도 막 마련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화번호는 02786-102103 두 대 전화기 열려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화 바로 주시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하는 분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3 02786-102103 두 대의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요. 예. 오늘도 이거 이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거에 정신을 살려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감싸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 전화하세요. 주식하시면서 뭐 잘하시는 분이 잘난 척 하려고 전화하시는 분은 예, 제가 전화 끊어버릴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진짜 힘드신 분들 전화 주세요. 이반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인천의 김창면입니다. 인천에 김창면이라 합니다. 김창면 님이요? 예. 창면 맞나요? 예. 그래요. 창면님. 우리 창면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보면은 주식 프로그램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이 원장님 한국 경제TV 있을 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시는데 경제 프로그램 이렇게 주식 프로그램 보면서 시청자 입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부분들 있으세요? 물론 저희 프로도 해당할 수 있고요. 왜냐면 그런 게 실은 시청자들이 제일 목말라 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게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실은. 뭐 어떤 부분이 제일 안타까우세요? 항상 보실 때. 한 사람이 그래서 상담을 받아봤으면 그런 바람이죠. 어떤 거요? 상담이 많이 신청해도 잘 어렵더라고요. 아니 뭐 저희 프로그램은 그렇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들은 전화하면 상담 잘 연결될 텐데요.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막 계속 통화 중이어서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참 이게 애매한 게 늘린다고 해도 왜냐면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는 한두 개인데 그 프로그램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죠? 방송 시간을 늘려야 되나? 그죠?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뭐 하루에 뭐 한 3시간씩 매일 생방송 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좋죠. 좋으시다 그러면 안 돼요. 저 쓰러져요. 그래요. 일단 우리 창모님 포트가 어떻게 되세요? 엑토즈 소프트. 엑토지요? 예. 얼마요? 37,620원에 30%고요. 네, 또요?
하림홀딩스 네. 4,350원에 30%두 점. 아, 두 개예요? 예, 예. 깔끔하시네요? 그래요. 그럼 이 중에 궁금하신 거는 어떤 게 일단은 궁금하세요? 엑터즈 소프트가 더 궁금하세요? 아무래도 엑토즈 소프트가 궁금하시구나. 예. 그래요. 엑토즈 소프트. 그래요. 엑토즈 소프트. 매수는 언제 하신 거예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달이요? 네, 한 달 반 정도 또 뭐 그 정도가 됐나 확실한 날짜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반장 혹시 프로그램 쭉 한국경제부터 봤었으니까 지금 요즘 들어와서도 계속 보셨죠? 예, 전번에 스피트로 한번 상담을 받았어요, 엑터즈.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이 반장 여기서 또 이거 여러분 또 또 이 반장 저거 자랑하네 이러는데 저 자랑 조금 해도 돼요 혹시? 하지 말까요? 아니요. 뭐 항상 뭐 우리 주식 투자자들을 아니요. 위해서 뭐 하는데 긁어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왜 이거 하냐면 또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자랑이 제 잘난 척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이 화면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뭘 보여드리는 거나? 엑토즈 소프트예요. 혹시 제가 저번 겨울부터 저는 모바일 게임이 이제는 싸기 때문에 이젠 모바일 게임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예. 그때부터가 저점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모바일 게임 대부분. 그리고 오히려 NC소프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침튀길 때 이 반장이 이제 NC소프트는 이제는 좀 쉴 겁니다. 라고 그리고 모바일 쪽이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계속 기억하세요? 예. 그런데 거짓말같이 보면은 증권사에서 모든 여기서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 NC소프트 이제부터 더 성장하기 때문에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아주 그냥 매수 리포트 무슨 방송에서도 매수하십시오라고 막 매수할 때 이 반장은 이때는 NC소프트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라갑니다 하고 올라가니까 이제는 NC소프트가 쉴 거예요 라고 재뿌린 것 같죠. 그죠? 오히려 반대로.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진짜 NC소프트는 빠지고 모바일은 오히려 짜게 얘기하다가 이제 가을 겨울부터 아니 모바일 될 거예요. 너무 싸요.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모바일은 올라와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래요. 이 반장 신 아니에요. 틀려요. 저도 틀리고 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여러분 주식은 점쟁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점쟁이의 답을 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한 논리가 있고 그만한 논리가 합당할 때 그 주식이 될 수 있으면 그 주식에 접근을 하고 아니면 마는 겁니다. NC소프트에서 모든 시장에서 안 됐다 그럴 때 이 반장이 저는 NC소프트 왜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댔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많이 올랐을 때 오히려 그때 시장에서는 방송이나 증권사 레포트 할 거 없이 전부 다 중국의 블레이드 앤 소울 때문에 무조건 성장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아닙니다. 이제는 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바일이 쌉니다. 그리고 모바일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력하게 아마 저희 방송에서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같이 그렇게 얘기한 방송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같이 맞아 들어갔어요. 이거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어려워진다는 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겁니다. 차트로는 이제 모든 게 설명이 안 됩니다. 거의 다. 흐름이나 거시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공부를 해서 완전히 분석을 어느 정도 해내지 않으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뒤통수 맞을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는 똑똑히 우리가 알 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차트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남은 거는 뒤통수 맞을 일밖에 없기 때문에 뒤통수 맞는 건 곧 뭐예요? 주식에서 크나큰 손실과 사망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달콤한 급등주 이야기, 어떤 이야기, 방송에 봐도 당장 드러나잖아요. NC소프트 올라갔을 때
중국 블레이드 앤 소울 때문에 오히려 더 갈 겁니다. 매수하십시오, 여러분. 했던 방송들이 거의 다였고 그게 증권사 레포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증권사 레포트 그때 과거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들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남은 거는 개인들 당할 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제 논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필 겁니다. 좋습니다. 말이 잠깐 샜습니다. 좋아요. 우리 창모님은 액토즈 소프트 37,000원에 사셨어요. 잘하셨어요. 칭찬. 그래요. 그런데 37,000원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 액토즈 소프트를 30%씩이나 담으셨어요? 전번에 한 번 샀었어요. 35,000원에 사갖고 밀리길래 다시 매수하고 다시 또 35,000원을 한 28,000원인가 매수하고 다시 재점 잡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시 아니 근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그냥 막 일방적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 그 방송에서 중국 모멘텀도 많고 뭐 앞으로 뭐 괜찮다고 그래서 그래요? 자세히는 잘 자세히 보질 못하지만은 그럼 아니 모멘텀이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이거 제가 봤을 때 진짜 위험하신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거 뭐 내려가니까 뭐 함부로 하고 이거는 그냥 운이 굉장히 좋으신 것밖에 안 돼요. 엑셀소프트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운 좋아서 드시는 거예요 이러면. 근데 이 모멘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충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중국 쪽에 모멘텀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 창면님이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근데 왠지 자꾸 그런 것 같으신데, 그냥 운이 좋아서 드시고 있는 그런, 그래요. 액토즈 소프트, 중국 모멘텀. 제가 액토즈 소프트를 저번에도 아마 한번 방송을 했을 거예요. 액토즈 소프트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아직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괜찮은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방송에서 말했는데, 그때 혹시 보셨나요? 예. 그래서 정말 매주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중국의 샨다죠, 샨다 게임즈가 여기에 대주주죠. 그때도 아마 제가 방송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했을 거예요. 중국의 샨다 게임즈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아직은 액토즈 소프트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서 더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아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이제 그게 주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국의 샨다 게임즈가 50% 이상의 이 지분을 갖고 있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중국에서의 시장이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폭발하면은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회사가 그때 어려웠던 건 뭐냐? 우리가 밀리언 아서라 그러죠? 이 회사에 아주 히트작이 있어요. 게임 히트작. 근데 밀리언 아서라는 게 있는데 그 밀리언 아서가 흥행에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후계 작품, 이어지는 후계 작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후계 작품이 없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후계 작품을 못 내놓으니까 액토즈 소프트의 주가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제 액토즈 소프트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뭘로 슬슬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지선 타고 올라가니까, 그죠? 그걸로 설명이 가능한 것 같죠?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이반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액토즈 소프트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혹시 중국에서 요번에 게임 내놓는 게 무슨 게임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그런 건 잘 모르고 그 중국에 모멘텀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달고 있는데 그래도 강한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창면님! 예. 연세 어떻게 되세요? 66입니다. 60이세요? 예. 그럼 창면님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우리 창면님 아직 젊으신 나이거든요? 예. 60이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워낙 고령화가 되고 있고 해서 주식에서 60이면은 그렇게 뭐 나이 그렇게 많이 드신 거 아니거든요? 저희 뭐 한 큰형님 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만 할게요. 우리 창면님 조금 힘드시고 하시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주식이라는 걸 투자를 하고 싶고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갖고 있고 내가 일단 이거에 수익이 나 있지만 이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라든지 이 회사에 대해서 왜 이거를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면님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중국 모멘텀이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이 NC 액토즈 소프트에 조금이라도 그냥 관심 갖는 사람은 그 정도 말은 다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중국 모멘텀이 왜 모멘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실은 올라가고 있는 게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앞으로 먹혀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아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거를 갖고 아유 난 수익 나니까 좋다 이러면 죄송한데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요번은 수익 나실지 몰라도요. 다음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번에 깨지십니다. 예, 심각한 거예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반성하세요. 요건 반성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이 이게 중국의 모멘텀이 뭐냐면요. 그 요번에 얘네가 게임을 내놓는 게 있어요. 그 게임이 저기 그 뭐예요? 이름이 저기 가디언 크로스인가요? 가디언 크로스인가? 그 게임이 나오는데 요번에 곧 이제 출시가 됩니다. 정식으로 완전히. 근데 가디언 크로스가 워낙은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기대를 한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 가디언 클로스를 내놓긴 내놓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냥 뭐 하고 내놓는데 의외로 지금 가디언 클로스에 이미 80만 명 이상이 가입을 했어요. 이 게임을 하겠다고. 정식 오픈이 이제 곧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생각한 것보다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요만큼 생각했어요. 근데 실은 요만큼 생각했는데 지금 반응이 나오는 건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기관들이 여기 갑자기 매수가 확 들어오고 있는 게 액토즈 소프트에 대해서 기관들이 확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기관들도 워낙은 이 가디언 클로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전 가입자들이 회사의 생각보다 훨씬 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액토즈 소프트의 주가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요것만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아마 여기서 그냥 무조건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무조건 매도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 밀려났어 이후에 기대작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습니다. 모바일 게임에 여러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가디언 클로스 이런 거 물론 마징가란 게임도 요즘 괜찮아요. 반응.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어쨌거나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모바일 그런 부분까지 같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이거를 더 슈팅할 수 있는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는 건데 저는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체인 크로니크라는 게임이 이제 나옵니다. 실은 회사에서는 가디언 클로스가 성공하리라는 것보다는 가디언 클로스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가디언 클로스보다는 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체인 크로니크에 훨씬 더 기대를 걸고 그게 더 시장에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의외로 가디언 클로스가 장사가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진짜 속된 말로 진짜 본 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비 가수가 아니라 앞에서 바람잡이 가수가 아니라 진짜 본 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체인 크로니크라는 본 가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액토즈 소프트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자기네가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성공한 작품을 가지고 들어가요. 일본에서 성공한 작품들. 물론 일본과 중국과 이게 좀 또 게임 풍토가 틀려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콘솔 게임. 잘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요번에 잘 배워두세요. 콘솔 게임이 뭐냐면 막 이렇게 애들이 게임기 가지고 하는 거 있죠. 뭐 닌텐도 이런 거 있죠. 혹시 보셨어요? 닌텐도 같이 막 이렇게 게임기 들고 하는 거? 예. 그리고 그런 거 봤. 예, 맞아요. 그게 콘솔 게임이에요. 일본은요, 콘솔 게임이 지배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게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바일이나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일본에 가서 성과를 잘 못 내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게임이 후져서가 아니라 일본은 콘솔 게임이 정착된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뭐 갤라고, 갤럭시, 막 비디오 게임, 콘솔 게임 이렇게 하는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 또래도. 이 콘솔 게임 일본은 지배적인 나라입니다. 지금도 현재 그래요. 그런데 일본에서 성공한 모바일 게임이니 이런 게 꼭 중국에서도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마저도 없는 것 같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일본과 중국,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이런 데는 굉장히 게임 문화가 틀린 나라입니다. 일본이 게임의 선진국이지만. 그래서 이 콘솔 게임이 지배적인 나라에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요. 아직도 많이. 그래서 거기서 성공한 게임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니까 액터즈 소프트가 무조건 성공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직은 위험수입니다. 그렇게 글 쓰신 애널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데 그 애널들께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이야기를 굉장히 위험하게 표현하셨다고 저는 봐요. 예, 이런 게임 문화의 다른 점을 인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일본에서 성공한 게임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니까 성공할 거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모바일 게임이니 이런 게 돌아가는 환경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도 먹히긴 먹힐 거다. 근데 일본에서 먹혔으니까 중국에서 먹힌다? 그거는 아닙니다. 두 나라 문화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찌 됐건 간에 체인 크로니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체인 크로니크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고 또 하나 지금 중국에서 LTE 폰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중국은 LTE 이런 게 늦을 수밖에 없죠. 땅이 넓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LTE니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슬슬 보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모바일 게임도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얼마였죠? 37,600원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다. 30%라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하시면 괜찮은 매매를 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림홀딩스 빨리 차트로 할게요.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에 4,350원 매수가인데요. 지금 약간 수익이 나와 계세요. 한 요 정도의 수익을 하셨는데 요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하림 같은 경우에 AI가 했는데도 주가가 안 밀렸었잖아요. 그럼 올라간다 그랬죠? 보세요. 한번 뽑았죠? 일단은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거예요. 자리를 잡을 건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하림은 항상 관심을 받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4,350원이 뭐 사신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직은 조금 더 가져갈게요. 요즘 기관들도 살살 다시 붙고 있는 모습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두 종목은 그냥 계속 홀딩하는 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액터즈 소프트는 왜 들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가 분명해졌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게 해서 들고 계셔야 돼요. 차트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들고 있는다? 그거보다는 꼭 그거 염두에 두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저희 스태프들도 이게, 궁금해 하시고 하셨는데, 저번 주 스태프들이 아니셔서,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모카솜이에요, 모카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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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따뜻하게 덮는 이불. 뭐 지금 잘 사시는 분들은 오리털 덮고 하시는데, 대부분 우리 서민들 아직도 솜 많이 덮고 계시죠? 사람들의 상처나 이런 거 서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자. 제가 그래서 저번 주부터 말이 좀 따뜻해졌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그죠? 물론 그래요. 말 한마디로 무슨 뭐 천냥빛 갚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말 한마디 할 때도 조금만 더 생각하고 더 좋은 말, 따뜻한 말, 상처 덜 주는 말. 요즘 사회에서 학생들도 그렇대죠. 학생들도 뭐 욕을 안 하면은 5분 동안 대화가 안 된대요. 침묵이래요. 침묵. 아휴. 그건 좀 심하죠. 무슨 욕한다고 인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더 세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은 욕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더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그래요. 그래서
뭐 정치권이나 우리 특히 방송하는 사람들, 특히나 예, 시청자들하고 서로 예, 이렇게 말 좀 부드럽게 하고 서로 상처 감싸주고 하면 좋잖아요.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이라는 걸 거꾸로 하면은 참 의미가 틀려져요. 자살, 무시무시하죠. 예,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살자래요. 역경, 힘들죠. 그거 뒤집어서 말하면 경력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단어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틀려집니다. 저부터 그래서 계속 실천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달고 나왔어요. 앞으로 계속 달고 나갈 겁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욱 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더 사랑스럽고 더 상처 덮어드릴 수 있는 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들도 그래요. 자기가 이거 직접 만들어서 달긴 그러면은 예, 그럼 최소한 이거 생각하시면서 그죠? 서로 간에 따뜻한 말 하자고요. 좋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상처를 덮어드릴게요. 예, 백의의 천사입니다. 그래요, 여사 누구세요? 예, 여기 광주에 사는 손은희라고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성함이 손은희. 손은희 님이요? 네네. 예, 은희님. 어우, 이름이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예, 연세가? 아, 47이요. 아, 그래요? 예. 이 은희님, 멜로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예, 이번에 뭐 소설 은희인가. 아, 그 아침 드라마. 은희. 그 노래도 항상 있잖아요. 희야. 네, 꽃반지. 예, 아, 희야도 있고. 희야요? 그 희야의, 그 희야네요. 그래요. 예. 은희님 일단 종목은 어떻게 되세요? 예, YG엔터. 아, YG엔터요. 예. 몇- 55,730원. 비중은요? 30%. 예, 또요. QSI. 네. 6,375원. 예, 30%. 예, IHQ. 예, 2,425원에 20%. 네, 영흥철강 예. 2,400원에 10%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는? YG엔터. 잠시만요. 근데 왜 YG엔터가 더 궁금하실까? 제가 봤을 땐 지금 네. YG엔터보다 실은 네. 다른 게 더 궁금하셔야 될 것 같은데. QSI요? 예. 예, 그러기도 하는데 이 YG엔터 유무상 그것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아니, 유무상은 그냥 증권사 업무팀에 전화해 보시면 알아요. 유상 몇 프로, 무상 몇 프로 그 공시 있잖아요.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건 아는데 그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이제 물론 싸이가 아직 신고 발표가 안 나오는데 계속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그래요? 도움이 되고. 예. 그럼 죄송한데 네. YG엔터는 그래도 뭐 싸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QSI는 그러면 왜 사셨어요? 아세요? 이 회사 어느 정도 아세요? 이거 저번에 한번 샀다가 팔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QSI 그 동작 센서 또 삼성의 뭐 S4에 갤럭시 S4에 탑재 되네 안 되네 또 뭐 탑재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3D 프린트도 또 조금 뭐가 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안 가고 있어서 걱정은 되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더 걱정하실 건 그래서 YG엔터보다 QSI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QSI는 YG엔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QSI는 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실은 YG엔터의 유무상으로 해서 그거 궁금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기의 포트에서 제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코너를 마련하는 건데 개인들이 자기 포트에서 지금 실은 더 중요한 종목을 감을 못 잡으세요. 더 반드시 비중이 높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QSI가 오히려 지금 더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QSI 쪽을 일단 지금 약간 손실이세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QSI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QSI의 재무제표인데요. 실은 저도 QS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작년에 높았던 회사입니다. 재작년하고. 예. 그런데 QSI 같은 경우에 워낙
얘네가 레이저 다이오드 하는 회사인 거 아시죠? 네. 예, 레이저 다이오드 하는 회사인데, 레이저 다이오드 하는 회사인데, 이 레이저 다이오드가 뭔지 아세요? 그 빨강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은, 예, 그 계산상 할 때, 바코드 할 때도 레이저 찍 나가서 읽잖아요. 바코드. 예, 예. 그게 다 레이저 다이오드예요. 예. 예, 그 레이저 다이오드인데, 그래서 그게 동작 인식 센서, 이 동작도 인식하고 하는 센서들이 다 그 레이저 다이오드거든요. 근데 레이저 다이오드에 우리나라에 거의 최강 업체인 거 아시죠? 아, 예,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강수업체로 지정을 했는데, 제가 왜 이걸 지금 보냐면, 이거 한번 실적 보세요. 갤럭시 S4에 뭐, 납품될 거다. 저도 그때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결국 안 됐어요. 아시죠? 네. 그러면서 주가 한번 한번 실적 보시죠. 실적이 성장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죠. 예, 없어요. 영업이 거의 없죠. 네.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 지금 성장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말로 레이저 다이오드가 그럴 거다 그리고 요번에 또 3D 프린터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 3D 프린터 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3D 프린트의 방식이 그 4개인 거 아세요? 무슨 뭐 폴리젯하고 해가지고 한 4개 정도 방식되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몰라요. 이 3D 프린트 방식도요, 실은 되게 많아요. 4개 방식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관심 받는 건 폴리젯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이게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달고 더군다나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3D 프린트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일본이 더 훨씬. 일본? 그래요. 일본. 그래요. 우리가 중국보다는 지금 앞서 있잖아요. 그죠? 네. 맞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은.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위치를 우리가 자꾸 우리나라 잘났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위치를 알고 그 다음 우리가 약한 건 인정하고 센 거는 우리가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가 아닌데도 잘났습니다 하는 게 무조건 우리나라만 최고다라면 그거는 뭐예요? 국수주의라고 그러죠. 네. 바로 지금 일본 애들이 하고 있는 아주 나쁜 행토.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의 지금 이 3D 프린터의 수준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중국보다 뒤져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뒤져 있고.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중요한 나라 중국, 일본보다 아직 뒤진, 상태예요. 그것도 제법 많이 뒤져 있어요. 우리가 이건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따지면 레이저 3D 프린터에서 우리나라 수준은 아직, 주요 국가들이 신경 안 쓰는 수준 정도예요. 이스라엘 이쪽이 최고고요. 뭐 그건 아실 겁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을 봐도 나타나요. 거의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 거의 신경 안 쓰는 그 정도의 아주 지금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기술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3D 프린터에 무슨 부품 들어가면 이 회사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3D 부품 시장이 커질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3D 프린터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죄송한데 그런 회사들 중에 일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가 해먹기 위해서 그렇게 말 퍼뜨리는 회사들도 있어요. 보면. 왜? 3D 프린터로 지금 다 설명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3D 프린터의 우리나라 수준 모르니까. 잘. 개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먹힐 것 같으니까. 아니 뭐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뭐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회사 아무것도 아니었네? 근데 주가 한번 해먹고 나갔어. 그리고 개인들 막 물려있고. 많이 보셨죠 그런 거? 네.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뭐 물론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지금 막 뭐 해먹는 회사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주가 해먹기 위한 것도 많아요. 그걸 우리가 가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QSI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레이저가 했는데 3D 프린터로 해서 이 회사의 이 성장이 갑자기 쫙 설명이 되냐? 성장을 할 거냐?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은희님한테 QSI가 실은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QSI 주가 보면 지금 기술적으로 뭐 보더라도 이거 한 번만 삐끗하면 그냥 물량 터져요. 네. 보셔도 불안하죠? 네. 물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한 번씩 해먹고 나오고 이제 이게
위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게 밑으로 나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죠? 네. 이게 얼마든지 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모습이. 이거 뒤집으면 밑으로 나와요. 그냥. 다시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QSI는 지금 잘라주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불안했어요. 그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불안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개인들이 막 이렇게 접근하실 종목은 아니에요. 함부로.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끊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지금 여기서 쭉 올라오고 이제 싸이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YG엔터 유무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들 하셨는데 실은 유무상 하고 나서 어때요? 주가 흔들렸어요? 그냥 바로 회복해버렸죠? 예. 여러분이 똑똑히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뭐냐? 우리가 그런 거 배웠죠. 옛날에 드라마 시트콤에서인가요?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저는 사랑을 글로 배웠습니다. 뭐 그런 거 보셨어요? 시트콤에서? 예, 웃겼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주식을 암기로 하세요. 뭐냐? 유상증자는 나쁜 놈, 무상증자는 좋은 놈, 감자는 무조건 나쁜 놈. 뭔지 아세요? 네. 예. 근데 유상증자가 나쁜 놈이라는 건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거 하면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기업들이. 왜? 걔네들은 불분명하게 밝힐 때가 많아요. 아주 이건 대표적인 거 있죠? 여러분들, 유무상 할 때 유상은 나쁜 놈 하면은 결국 바보 될 수 있었어요. 라는 거.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뭐게요? 주가. 대표적인 거예요. 유상은 나쁜 놈.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쁜 놈, 유상증자 나쁜 놈 다 팔았어요. 그 다음부터 주가 계속 올라요. 결국 다 판 개인들만 바보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놈이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많이 알고 있는 GS건설입니다. 아, GS건설. 보세요. 유상증자 나쁜 놈. 나쁜 놈이에요? 결국?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이날 다 팔았나? 주식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주식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상증자는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버려야죠. 당연히 맞아요. 버리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버린 사람은 바보 되지요. 제가 개인들을 놀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유상증자 나쁜 놈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유상증자 하는 애들은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 돈에 대한 게 애매해요. 굉장히 둘러대요.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되게 바빠. 아니면 그 남자가 반대로 되게 바빠. 근데 내가 진짜 회사에서 야근하고 뭐 하냐고 되게 바빠. 이러면 바빠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바빠. 왜 바쁜지를 몰라. 그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은 겁니다. 유상증자를 왜 하는지가 너무너무 분명할 때는 오히려 그거는 그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바로 YG엔터가 요번에 뭐였어요? 유무상을 왜 한다 그랬어요? 그 돈 가지고 연습실 더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밝혔죠? 네. 지금 뭐 K-팝 던이 난리 나잖아요, 계속. 그런데 그거 더 연습 시장 늘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분명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은 더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이제 주식 어떻게 접근하는지 확실하게 아시겠어요? 예.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는 것도 아시겠고요? 네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제가 혼낼 했어요. 왜 IHQ나 네. YG엔터 같은 거 왜 두 개를 이렇게 비슷하게 겹치게 하셨어요? YG엔터는 좀 길게 가져가려고 생각했고요. 이건 짧게? 네.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맞춰서. IHQ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항이 많아요. 그죠? 네. 저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240에서 뚫었지만 저항을 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노리지 마시고 2,600원 근방에서 그냥 네. 손절이 된다.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예. 짧은 건 항상 짧은 거. 그리고 네. 그 다음 영철강이에요. 예. 예, 2,400원. 예, 저희 방송을 많이 참고하셨나 봐요. 네. 예, 제가 요번에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영철강 때문에, 저 진짜 욕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 영철강, 제가 무슨 뭐 이거 작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철강 저는 제가 봤을 때 좋은 논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좋았고 근데 자동차 주식들이 다 밀릴 때 어쩔 수 없이 좀 밀렸는데 보세요. 지금 다시 이제 왔나 안 왔나. 이 회사가 정말 쓰레기고 이 반장이 해먹는 주식이라면 영철강이 반등하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네. 근데 이 반장 이렇게 해서 이 반장이 그렇게 했는데 전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밀리면은 저는 진짜 무슨 이상한 놈 되고 맨날 나쁜 놈 되고 막 뭐 하시고 그래요. 그럼 이 반장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시죠. 진짜 막말로 이래서 이제 계속 올라가서 수익 난다 그래도 이 반장한테 떡이라도 하나 안 사주시더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반장이 방송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개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 여러분들 돈 이렇게 해서 이거 버시면 전 그냥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면 좋아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서 빠졌을 때는 이 반장 나쁜 섹스하고 저거로 작전 해먹는 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다고 상처 실컷 사람 다 죽여놓고 제가 그래서 이거 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말할 때 좀 생각하고 해주세요. 아무리 화딱지 난다고 해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싹 저 그 말에 너무너무 상처받았어요. 항상.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이거 뭐 주식 해먹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영철강 물어보시는 분 있으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저도 이거 달고 나와서 말 조심할 거니까 계속 여러분들도 좀 조심해 주세요. 아 진짜 상처 많이 받았죠 저.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가슴 아팠어요. 무슨 제가 이거 갖고 작전한 사람 취급받고 했을 때 올라간다고 확실하게 전 제 생각이 변함이 없거든요. 저도 이 반장님 믿고 이거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올라오죠. 그럼 제가 이거 사서 올렸을까요? 그죠? 근데 너무 빨리 올라버리니까 제가 추가 매수를 실은 워낙은 못했어요. 모멘텀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아휴, 저 상처받아서 그냥 일단은 좀 더 홀딩하고 가시라고만 말씀드릴게요. 힘없어서 그러면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저기 이 반장님 추가 매수는 어떻게 추가 매수요? 생각하세요? 추가 매수보다 네. 그냥 요거만 하세요. 또 추가 매수하면 또 요거만요? 시청자들이 또 그러니까 나 진짜 이제 무서워. 나 진짜 방송 요즘 정말 무서워서 시청자들 무서워서 못하겠어.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좀만 그러면 죽자고 덤비시니까 제가 뭔 도움되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런 분들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부시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일부 시청자들이 축자고 덤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못 해드려요. 그러면 점점. 그러면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이 손해거든요. 그러죠. 저희는 정보를 얻을 때가 한정돼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저희가 뉴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고 손익과 모든 결정도 여러분들이 한테 속하니까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음껏 편하게 말씀드리지 아니면은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좋은 뭐 이런 거 소스가 있어도 절대 안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 죽자고 덤비지 좀 마십시오. 네. 그래요. 여기도 홀딩 하시고요. 네. 그래요. 하여튼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저하고 전화하냐고 유쾌했어요? 네, 그럼요. 아유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 유쾌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전화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MTN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 대의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남해로 갑니다. 날씨가 요즘 오늘 따뜻하죠? 아, 예, 오늘 좀 좋겠어요. 예,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다. 오후 2시부터 울산,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상공에서 6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요즘 아마 강의 오신 분들 많이 좀 도움 되셨죠? 예. 아마 오늘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하나 이런 거 제발 그런 거 바라지 말고요. 진짜 주식이라는 거 지금 얼마나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반장한테 그런 거를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지웠습니다. 오후 2시부터입니다.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갈게요. 스피드 올려주세요. 예,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예, 일명 하늘생활이죠. 예, 하늘생활. 스카이라이프 50% 31,000원. 예, 일단 지금, 예, 스카이라이프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서 반등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때요? 요 선도 깰라 그러죠? 스카이라이프가 요즘 재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카이라이프가 만약에 요 선, 이 선이 한 얼마 되나요? 한 26,000원 초반, 25,000원 정도 되죠? 25,000원 깨지면 이거는요, 갖고 계신 거 절반은 손절하십시오. 예, 계속 버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반등도 약하고 저점도 깨고 이럴 때는 수급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반드시 저점 확인을 하려고 듭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간 너무 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반 정도는 고가격 깨지면 손절하고요. 위로 올라가더라도 매수가 근처에서는 일단 절반은 매도하십시오. 다음 종목. 예, 일명 TPC. TPC, 이렇게, 예, 옛날에 TPC 하면은 요즘 TPC 들으면 전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이게 뭐냐면 이거 비슷한 회사가 있었어요. 예. 속옷 네이 회사. 그래서 TPC 하면 자꾸 네이 회사 생각이 나. 그 회사는 아닌데. 예. 어떨거나. 예, 11,000원. 11,000원에 50%인데요. 일단 TPC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하고 어저께 모습이 안 좋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3개월 대충 한 3, 4개월 안에 다시 한번 끌어올렸죠. 고점까지.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3, 4개월 안에 다시 끌어올라가면 여기서 희망이 생겨서요. 뚫겠거나 해요. 맞아요. 뚫으면 좋은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다시 밀어버렸을 때 이때는 바로 끊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약하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서 밀어낼 못 버리세요. 근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까지 맞아요. 이건 좋은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하락이 나올 때 그냥 바로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는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다시 내려가면 이거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 근처에서 한 절반 이상은 손절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예, 소프트맥스 21,000원 60%인데요.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물량 정도면요. 일단은 더 홀딩하고 계세요. 예. 뭐 물 타지 마시고 60% 너무 많아 일단. 그러니까요. 예. 요것만 그냥 갖고 더 기다리세요. 다음 종목. 금호석유. 예, 금호석유. 93,600원이에요. 93,700원 매수가 근처인데요. 요거 30% 좋아요. 요거 장기로 가져가실 거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가져가지 마시고요. 좀 더 느긋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수익이 빨리 난다 이런 거 기대하는 것보다는 요 정도 가격에서 요거는 요 정도 비중이면 가져갈 만해요. 홀딩하고 가세요. 예, 금호석유 뭐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면요. 그때 또 설명드릴게요. 농어바이오예요. 25,000원. 25,000원인데요. 농어바이오. 농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때요? 지금 주가 흐름이 이제 더 이상 안 밀리면서 그때 대주주 사망 이후에 맞죠? 예, 국회의원이었던 분.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사망 이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요 선인 21,000원 있죠? 21,000원. 21,000원을 손절로 잡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21,000원 깨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매도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1,000원만 손절로 잡을게요. 아니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25,000원 정도니까 2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이익 실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종목. 예, 네오이즈 게임즈예요. 네오이즈 게임즈 20%. 17,400원. 예, 네오이즈 게임즈 17,400원인데요.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아마 강한 상승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조금만 먹고 나오세요. 지금 약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거는 뭐 2만 원 근방에서는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키스트입니다. 20%. 4,430원. 키스트.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뭐 이런 종목 성격들이 그래요. 이런 종목들이 보면 이렇게 수급이 한번 잡히면 쭉 올라가거나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잡혔다가 또 빠져나갈 때 휙 하고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휙 하고 빠져나갈 때는 같이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가 수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눈치 보고 나와야죠. 뭐 별 수 없잖아요. 그죠? 1,320원 정도, 1,3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1,300원 깨지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같이 그냥 쓱 하고 소리 소문 없이 같이 쓱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다음 종목.
예, 항상 얘기하죠. 아침 시간에 만도 물어보지 마시라고. 만두 생각나가지고 배고프다고. 예, 그래. 일단 만도 13만 원. 예, 13만 원 매수가 14만 2천 원. 14만 2천 원인데 13만 원 지금 와 있어요. 14만 2천 원 요 정도 되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41선 내려가면서 241선의 지지를 잘 받아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을 이제 이 상태에서 끌어주면 241선이 어떻게 될까요? 예.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더 홀딩을 하고 가시는 게 실은 더 영리한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종목. 유비커스입니다. 유비커스 20%예요. 유비커스 20%인데요. 일단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8,400원이에요. 8,400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저점에서 딱 저항받고 있죠. 저점에서 저항받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이 지금 돌파냐 실패냐 아직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보시는데 만약에 요번에 이 8,250원을 깬다. 밀려서 그럼 이건 손절 끊어주세요. 그럼 일단은 실패로 봐야 됩니다. 다음 종목. DI예요, DI. 예, DI. DI 같은 경우에 30% 1,500원이에요. 30% 1,500원인데요. 지금 그래요. 약간 수익 나 있네요. DI 같은 경우에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조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실은. 예, 괜찮은 모습이에요. 괜찮은 모습인데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아직은 지켜보시는데요. 만약에 밑으로 여기 9,000원 보이시죠? 9,000원. 9,000원 깨지면 이건 손절할게요. 여기까지인가요? 예! 그래요. 여기까지네요. 일단 1부 끝날 때 스피드 상담 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럼 그냥 빨리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안산에 사는 차승원이라고 합니다. 차승원이요? 예, 예. 차승원님. 저하고 상담했었죠? 승원님. 2주 전에 했습니다. 2주 전에 했는데 또 됐어요? 네, 2주 전에 이시연하고 다시 또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축하드려요. 와,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되는데 2주 전에 했는데 어떻게 또 되셨네? 그래요. 네. 우리 승원님 요번에 포트가 그럼 바뀌었겠네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네, 다 바뀌었어요. 예. 예, 어떻게? 삼천리 자전거요. 예, 19,000원에 30%. 예, 컴투스 예, 24,200원에 20%요. 또요? 차바이오엔 예, 12,100원에 20%요. 또요? 우전엔 한단 예, 7,490원에 20%. 예, 우리산업 예. 1,800원에 10%요. 이렇게 5종목으로 바뀌셨어요? 네네. 아, 그래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애는 삼천리 자전거요. 삼천리 자전거요? 네. 그래요. 들어가서 제대로 물리셨네요? 지금 보니까? 예, 예. 예. 리베이트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삼천리 자전거. 그때 저한테 뭐뭐 상담 받으셨죠? 2주 전에? 그때 오스템 임플란트 하고요. 예. 제일기획. 제일기획은 제가 들고 가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왜? 예림당하고 루벤스하고 그렇게 봤죠. 예. 근데 오스템은. 그 뒤로 자꾸 주가가 지지부진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오스템은 주가가 밀렸죠? 그리고 나서.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잘 했던 것 같은데. 제일기획을 파셨구나. 그랬어요. 예. 안 파시는 게 더. 오스템도 그때 이익 실현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네. 제가 제일기획은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셨네. 네네네네. 예. 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 삼천리 들어가서 된통 물리셨어요. 네네. 들고 있으라는 거 잘 들고 있으라니까. 들어가서 된통 물리셨어요. 예. 일단은 네. 그래요. 삼천리 자전거 사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차트 잠깐 보시면서 가시면 전 삼천리 자전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쉽게 손이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3주 전이라도. 근데 그래서 저 옛날에 삼천리장을 9,500원에 사가지고 한 14,000원에서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요. 그런데 요번에는 비수기라
일찍 살라고 10월달에 살라고 이제 하다가 망설이다가 늦었어요. 그래서 주식이라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봄이 되면 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샀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승원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하나를 저지르셨어요. 예. 뭐냐, 삼천리 자전거 9,000원에 사서 14,000원에 먹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뭐냐? 굉장히 그 내가 먹었던 종목에 대해서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위치가, 주가 위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거의 생각을 안 하시고요. 예. 그런 회사를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주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자기가 그냥 한번 먹고 나서 팔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먹고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도 굉장히 나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나하고 잘 될 회사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시장에서 보면. 예. 마찬가지로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9,000원이라는 가격에 과감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전 솔직히 그래요. 전 19,000원에 이 가격에 들어가야 되냐? 그럼 저 솔직히 3주 전으로 제가 만약에 2주 전이나 뭐 여기 사신 며칠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게요. 저는 이게 더 간다. 그래도 저는 안 사요. 예. 못 사요. 예.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봄철에 대한 기대감 맞아요. 예. 이 회사 봄철에 대한 기대감 맞아요. 근데 예. 이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정치 테마주였죠,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네. 전 정권에서도 네. 정치 테마주로 이게 올라갔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 이미 그 자전거 인구 많아진다, 무슨 뭐 레저 어쩌고 저쩌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 삼천리 자전거 계속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천리 자전거 작년에 계속 올라간 거 이거 정책 그걸로 해서 레저 그걸로 해서 올린 거예요. 레저 이제 인구 많아진다. 레저 인구 많아진 거 맞아요. 그래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더 반영이 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실은. 이게. 근데 보통 그래요. 물론 더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바일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게임주와 비슷한 것들인데, 게임하고 비슷한 건데, 게임이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주가가. 이해가 되세요? 그럼 네. 그 다음에 정말 그거를 더 뿅가게 올릴 만한, 더 좋게 많이 올릴 만한 또 모멘텀이 그 다음 또 터져야 돼요. 그거 하나 가지고는 주가가 못 가요. 예. 아까 제가 액터즈 소프트 얘기할 때 밀리언 아서 얘기했었죠. 혹시 들으셨나요? 예. 예. 밀리언 아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는 계속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그거 다음에 또 그걸 이을 만한 뭐가 나왔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쭉 빠졌거든요. 그러다 네. 이제 요즘 그걸 이을 만한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이저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 때문에 작년에 주가 올랐어요. 삼천리 자전거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또 올릴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나마 전기자전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전기자전거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전기자전거 옛날부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 다는 게, 자동차는 전기자동차가 기름이 덜 들잖아요. 그죠? 기름 안 들고 뭐 공해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전 그건 전기차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전기자전거 물론 공해 줄이고 뭐 전기자전거 출퇴근용으로 쓰겠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공해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단지 전기 모터 달아서 뭐 갈 때 좀 더 뭐 언덕 같은 데 편하게 그러면 레저하는 사람들 왜 레저해요? 열심히 자기 운동하려고 레저하는 건데 그거 전기 모터하고 할 거면 뭐예요? 그러니까 난 기본적으로 전기자전거가 전기차하고 같이 비교되는 것 자체가 전 솔직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전기차는 맞아요. 자동차에 보다 훨씬 좋은 면이 많아요.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예. 연료비라든지. 근데 자전거는 워낙 연료비 안 들어. 실은 레저 하는 사람들, 레저 때문에 주가 올라갔어. 그러면 레저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 관리 때문에. 그런데 전기 모터 딱 달고 가만히 그러려면 뭐하러 자전거 다 안 타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자꾸 모멘텀 만드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래요. 얘네들은 주가에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실용성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요. 그거 뭐 전부 명동 갈 때도 전기자전거 타고 와 안 가가지고 막 발레 살 때 전기자전거 주면서 파킹 부탁해요. 이런 문화 되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이상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로 자전거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000원에 전 솔직히 말해서 못 사겠습니다 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거를 이어갈 만한 모멘텀이 저는 글쎄요. 이제 만약에 실은 진짜 봄에 얘네 매출 거의 다 절반 가까이가 봄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 봄에 주가 이거 삼천리 자전거 못 가면 이제 개인들 왕창 물립니다. 보십시오. 갈 때 못 가면 그 주식은 왕창 물려요. 오히려 전 그래서 이제부터 더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그래서 봄에 주가 못 가면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예. 그러면 뭐예요? 예. 바로 사태 한번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빨리빨리 할게요. 컴투스 아까 모바일 게임 얘기했지만 컴투스 24,000원. 그래요. 이 주식은 제가 저번에 상담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상담하실 때 놓쳤어요. 19,000원대 상담하셨는데. 제가 이거 홀딩 하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간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놓쳤어요. 빨리빨리 근데 올라가라고. 진짜 거짓말같이 올라오죠? 네. 네, 그래요. 저는 차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요번에 바로 그렇게 올라갈지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논리로 이걸 더 갖고 가야 되는지 이게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한 보는 거예요. 그게 투자예요, 바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실패하는 것보다. 이거 계속 홀딩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나머지 차바이오엔인데요.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100원 20%인데요.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올라는 올 텐데 저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은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지금 비중으로 봤을 때 좀 홀딩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13,000원 중반 정도에서는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이익 실현 하셔도 되고 가져가도 되고 이익 실현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게 뭐 분할 상장된다고 이런 말이 있던데요. 아, 그거요? 그거는 지금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돼요. 아직은 지금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 우전엔단하고 우리산업인데요. 우전엔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7,500원 갤럭시 S 때문에 찍고 하는데 일단 7,500원 20%인데 우전엔단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계속 들고 가시기엔 좀 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리예요? 요건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끊어주세요. 일단. 네네. 아시겠죠? 그래. 그리고 마지막 우리산업인데요.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800원 10%인데요. 요것도 가져가실 만큼 제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요번에 사신 것 같아요. 요것도 그냥 팔아주세요. 그래, 현금 확보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다시 뭐 상담해드렸고요. 전화 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스피드 상담 이제 또 들어가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울산을 갑니다. 울산에서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은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6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날씨도 오늘 좋아가지고 오시기도 좋고, 그죠? 나들이 삼아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2부의 첫 코너는 알고 계시죠? 매월 마지막 주 첫 코너는 그래요. 요즘 아주 그냥 장안의 인기가 일명 주식돌 강영민 대리가 나오죠. 주식돌 아주 그냥 썬데이 토즈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요. 일진홀릭스하고 어이구 일명 주식돌 강영민 대리 코너 2부 첫 코너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스피드 상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코텍
예, 코텍. 예, 코텍 15,300원에 20%, 15,300원 20%인데요. 코텍 같은 경우에 지금 15,300원 매수가에서 약간 내려왔는데 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받다가 물론 여기 아직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긴 그래요. 여기는 13,500원, 13,500원만 끊어지면은 바로 바로 손절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주세요. 예, 지금 이게 이게 안 나오고 있는데요. 원활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다음 종목 오뚜기입니다. 예, 오뚜기네요. 예, 여러분들은 못 보시는데 저는 지금 보여가지고 오뚜기 29만 원 매수가예요. 예, 오뚜기 29만 원 매수가인데요. 오뚜기 29만 원, 이제 나오네요. 예,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오뚜기 29만 원에 30%인데요. 예, 29만 원. 일단 오뚜기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 잘 나셨어요. 그리고 일단 지금 조정받고 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더 홀딩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음식료들, 아직은 더 매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 금호전기입니다. 금호전기 20% 35,000원인데요.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 아마 이때 물리셨을 거예요. 그때 LED에 막 할 때. 근데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저항에 아주 FM대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FM대로 저항을 받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냥 끊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끊어주시는 게. 다음 종목. 예, 미디어플렉스입니다. 40% 3,640원인데요. 미디어플렉스 3,640원. 워낙 여기였어요. 포인트는 아시죠? 예, 바로 여기서 치고 올랐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정직하게 저항받고 떨어지면서 그 다음 아예 못 뚫고 가죠. 이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면 이래도 3,000원 근처에서 또 저항받고 헤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000원 근처에서는 일단은 갖고 계신 거 절반 이상은 손절하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레드로버. 30% 8,200원인데요.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일단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돌려 세우려고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해먹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3개월 안에 다시 한번 돌려 세운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돌려 세우려는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유니슨. 저번 주에 아주 그냥 말이 많았죠. 일단 유니스 같은 경우에 아직은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일단 하락은 멈췄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이 확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조금 더 시간 갖고 어느 정도 반등할 때까지 좀만 기다려 볼게요. 뭐 이렇게 반등 확 나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더 이상이나 나빠지겠습니까? 다음 종목. 오랜만에 이 종목 보네요. 동아지질. 동아지 20% 8,450원인데요.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수익인데 그래요.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9,000원, 9,500원 여기 근처도 어마어마하게 센 저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저항 한 번에 못 뚫습니다. 이 저항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못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가격에선 또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격에서는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1부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부 첫 코너는 알고 계시죠? 요즘 그냥 아주 그냥 주식돌. 주식돌 하니까 이상하다. 무슨 아이돌에 이어서 주식돌로 붙였는데 주식돌 강영민 대리. 강영민 대리가 나와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할 겁니다. 좋은 종목 소개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다가 뭐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거면 만드시고요. 난 그 생각하고 반대. 그럼 뭐 안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2부 첫 코너 강영민 대리 코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 첫 코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